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요즘 해안가에서 제철을 맞은 굴수확이 시작됐지만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고수온 여파 때문에 생산량과 가격 모두 하락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곳곳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자주 이용하는데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일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흉기를 휘둘러 동료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외국인들로 공터에서 술을 마시다 벌어진 말다툼이 화근이 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암의 한 아파트 단지 일대입니다. 현관문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34살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자신의 동료인 30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3일 새벽 1시쯤. B씨는 A씨에게 한 차례 흉기를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착했을 때는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었고, 그래서 저희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그 병원으로 이송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동료들과 함께 공터에서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함께 숙소에 돌아온 뒤에도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소음을 듣고 잠에서 깬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일행들하고 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의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게 집안까지 이어진 걸로 그렇게 지금 이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제철을 맞은 굴수확이 한창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준대다 고수온 여파로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가격마저 하락해 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여수 돌산읍의 굴 양식장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굴이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본격 수확철을 맞아 굴 채취 작업이 한창이지만 어민들은 한숨이 깊습니다. 올여름 고수온이 길어지면서 알이 여물기 전에 폐사가 이어진 겁니다. 이에 더해 인건비마저 올라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인력 부족도 있고 예년에 비해서 굴이 작황이 폐사가 많아가지고 올해 생산량이 상당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굴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 기준 지난해 전남의 생산량은 약 77톤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기간 생산량은 19톤으로 75% 감소했습니다. 굴 가격도 하락하기는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경우 가격은 상승하지만 생장 부진에 더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낮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2월 4일 기준 전남에서 생산되는 알꿀 10kg의 산지 가격은 13만 9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폐사가 많아가지고 알이 좀 늦게 차다 보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김장 수요가 겹치면서 12월 굴 가격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해 가격의 8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겨울철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곳입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점포 사이로 전깃줄이 얽혀있고 천막 등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이 널려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쌀쌀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기난로에 의지해 장사에 나섭니다. 여러 개의 난로를 동시에 사용하는 곳도 눈에 띕니다.
추워진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크게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모두 284건, 한 해 평균 57건 정도로 그중 40% 이상이 겨울철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도 문제입니다. 점포들이 밀집된 데다 길이 좁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화재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낡은 건물에 전선들이 뒤엉켜 있고 점포 사이 가림막 역할을 하는 천막이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규모를 갖춘 시장은 화재에 대비해 소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소규모 시장은 사실상 무방비입니다. 조그만 시장은 이런 거 설치하는데 좀 미비하니까 이 모든 터전이 다 날아가는 거잖아. 하나의 도에 장사인 게 아니고 나 같으면 30년인데 이게 모든 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소방당국은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규제 등을 강화했지만 화재 위험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탓에 새 안전기준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화재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후화된 전기 설비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확인 및 교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시에는 이 소방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로에 물건 같은 거를 적재하지 마시기를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평균 피해액은 일반 화재의 16배에 달하는 2억 7천만 원. 한 번 났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재단법인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이달 8일 출범합니다.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조직위는 공동 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임원진 20여 명과 1처 2본부, 1실 8부 형태의 사무처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출범식 이후 선 박람회 개최 시기 변경과 기간 연장, 민간위원장 임명 등에 대해 논의를 마친 뒤 앞으로 행사장 조성과 전시 연출,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가 관리 실태 안전 감찰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수와 나주, 무안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감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도로 정비, 개선 여부와 도로 상태, 안전시설물 확인 여부, 편의시설 관리 현황 등입니다. 전남도 감찰 결과 의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하고 보완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의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세입 세출 예산과 관련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시스템 마련 등 5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건설사업 추진 시 철저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과 하도급 계약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 이행 철저 등 개선 사항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위원회별 조례 일반안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광양시 농산물 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다. 광양시 농산물 가공센터가 받은 해썹 인증은 캔디류와 과자류 2개 유형으로 인증기간은 2026년 11월 21일까지입니다. 해썹 인증은 식품 원재료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위해 요소가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입니다.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이 본격 운영됩니다.
여수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은 최근 정기회의를 개최해 어린이 도서관 건립과 체험놀이터 조성 등 13개 부서 27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5월 정기명 여수시장을 중심으로 실무추진단을 꾸려 아동정책과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성과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 조성된 새섬매자기 복원습지에서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먹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천연기념물 201호로 지정된 큰고니는 기러기목 오리과에 속하는 겨울철새로 사촉과 새섬매자기 알뿌리 등 식물의 뿌리나 줄기를 먹으며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12년 176마리까지 관찰됐던 큰고니가 지난해 관찰되지 않았으며 먹이 부족의 원인이었던 새섬매자기 복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큰고니가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고흥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흥군은 농어촌의 인력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결과 올해 1000여 명을 배정받아 지난해 배정받은 470여 명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걸쳐 1200여 명의 근로자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남군이 6년 연속으로 전남에서 헌혈을 가장 많이 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대한적십자사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해마다 4번 넘게 헌혈 행사를 열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올해는 12월 4일까지 473명이 헌혈에 동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남군은 국민들이 기증한 헌혈증을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 전달해 수혈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4일 특산물 활용 제품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배와 고구마, 무화과, 대봉감 등 지역 특산물 4종을 가공한 시제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영암군은 12월 말까지 용역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시중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목포 해양경찰 소속 순경이 사고로 추락한 차량에서 신속하게 운전자를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목포해경 지도파출소에 근무하는 박가을 순경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반쯤 순찰 활동을 벌이던 과정에서 도로 비탈길에 추락한 차량 한 대를 발견해 80대 운전자의 신변을 확보하고 곧바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순경은 지난 10월에도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하고 목포경찰의 협조를 얻어 음주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여수시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농촌마을을 찾아 농기계 순화 수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수 화양면 원포마을과 소라면 진목마을 등 6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내와 후방 안전반사 표지판 배부 등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여수시는 3만 원 이하 농기계의 부품 무상 교환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목포시가 행정복지센터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목포시는 용당 1동과 연동, 대성동, 하당과 오감, 부주동 등 행정복지센터 9곳에 문화라운지를 조성하고 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출향작가 60여 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내 초중학생들과 함께 폐건전지 3,300kg을 수거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9월부터 3달 동안 지역 내 31개 초중학교가 참여하는 폐자원 수집 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에게 폐건전지 1kg당 새 건전지 4개를 교환해주면서 폐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웠다고 밝혔습니다. 경진대회 결과 최우수상은 중앙초등학교, 우수상은 중마초와 백운초, 옥룡초, 장려상은 마동중, 칠성초 등이 수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인 신안 홍도 인근 해상에서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중국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서해단은 지난 2일 낮 2시 반쯤 149톤급 규모의 중국 자망어선을 단속한 결과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로 선박을 납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자망어선은 양국의 합의에 따라 부설한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나 깃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어선은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